오늘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할 시간인데요. 자, MSCI 편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편입이 되면 주가에 긍정적이겠죠? 예,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실적이라든가 이제 수주 같은 펀더멘탈 공시로 플레이를 할 때는 또 한국 시장에 또 고유의 또 세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재료가 나오면은 또 거기서 매도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 MSCI 편입 모멘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팔지 않는 그런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세론의 우려도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일정 부분 이 편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연기금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대표님만의 선별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이제 시가총액이 4.5조는 넘어야 됩니다. 그 유동 시가총액이 1.5조 이상. 자, 그리고 이제 그 편입 일정이 1년에 4번 있어요. 네. 자, 2월부터 3개월 단위로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지수 변경일이 8월 한 12일 정도 중순경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제적인 지수 적용일은 한 9월 2일 정도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뭐냐면은 자, 7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약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루를 그 언제 될지가 몰라요. 하루를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입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 이게 지수가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다? 이 지수 변경일 전 한두 달 전부터 요 아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전략은 제가 아까 이제 시가총액이 4.5조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3조에서 4조 정도 사이에 있으면서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 종목인데 추가 상승해서 이제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번이 안 되더라도 아까 11월 달에 또 남아 있다 그랬고 네. 그다음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즉, 요 시가총액 부근에 있는 종목들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사실 계속적으로 와치해서 잘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시가 좀 있을까요? 자, 처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와. 드려볼게요. 자, 한미 반도체가 언제 편입이 됐냐면은 요 작년도 네. 8월 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박스권을 거쳤지만은 또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해서 이제 거의 4배 가까이 편입된 이후에도 4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는 막 거고요. 바로 오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떤 세론 그런 플레이 말고 좀 네. 중장기적으로 이게 회사가 좋아서 시가총액이 올라서 편입됐고 또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금 바이오의 대장주가 됐죠.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신규 편입이 좀 됐어요. 물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미리 3, 4월 달에 큰 폭으로 좀 올라서 사실 편입이 된 건데 네. 그리고 나서도 편입된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최근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양상입니다. 즉 MSCI 지수가 편입된다는 그만큼 우량주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시가총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이 업체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한 초중반대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 그룹 내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의 IT 서비스를 또 담당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그 내비게이션
이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가 차세대 통합지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모멘텀들이 좀 있나요? 예, 많이 있고요. 어. 자, 첫 번째로 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계속적으로 IT 투자가 확대를 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스마트 빌딩 또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이제 전략 사업들의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익성 개선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8월 초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로보택시가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또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이 회사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7.3%가 있어요. 네. 이 정의선 회장 중심의 지배 구조를 새로 짤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유력한 후보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대 오토에버가 지난해 매출 3조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역대 최고치라고 하던데 자, 그렇다면 또 주가는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814억 정도 나왔고요. 자, 올해는 한 2천억 초반대.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2,600억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익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사실 이제 9월 달에 어떤 모멘텀으로 26만 원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요 15만 원대에서 상당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6월 달에 넘었습니다. 즉, 이 회사는 이제는 좀 위로 방향을 좀 틀 수 있는 구조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 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선에서 오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21만 원까지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CJ입니다. CJ. 예, 시가총액이 한 3조 중반대 네. 되니까 조금 모질라죠. 네. 그 CJ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방한 외국인들이 엄청 늘어나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면세점은 안 갑니다. 면세점은 어디 가나요? 비싸서 안 가고 이제 네. 올리브영 같은 이제 그 가성비 좋은 업체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이제 비상장사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이 CJ가 올리브영의 지분을 50% 정도 네. 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올리브영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적도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563억,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56% 정도. 와,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엄청 56%가 네. 늘었죠. 이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만 시장에선 최소한 5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그룹의 지주사로서 이제 그 외 계열사들, 네. 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CJ E&M 같은 업체들도 올해는 좀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네.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원 초반대였는데요. 올해는 한 2조 5천억 가까이, 그 다음에 내년에 2조 8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증익을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상당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J의 주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CJ도 사실 저도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올리브영 투자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눌림목 매수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 지지 라인은 한 11만 원대 요 정도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11만 원 전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5만 원 선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계 이명웅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MSCI 지수 예상 편입 종목 살펴보고 있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MSCI 편입 예상 종목. 자,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세 번째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을 제가 네. 가져왔는데요. 자, 시가총액이 한 4조 초중반대니까 조금만 힘을 내면은 그 허들을 좀 넘을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 매출 품목을 보면 이제 대공, 대함, 대지, 미사일 이런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방산주를 좀 꾸준히 좋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또 길어지면서 특히 이제 유도 무기, 이 미사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무기가 상당히 좀 비싸죠. 네. 자, 비싸기 때문에 자, 성능은 좋지만은 가격은 싼 이런 가성비 무기에 대한 수요가 이 방산업체에서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이제 폴란드에 좀 치우쳤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루마니아까지 좀 동유럽권에 조금 편중이 좀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중동까지 좀 뚫었고 잘만 하면은 이 방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까지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와. 가진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LIG 넥스원을 또 좋게 보시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사우디의 청궁 2라는 네. 거를 수주가 이미 성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라든가 말레이시아, 그다음 최근에 루마니아까지 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비궁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는 해안 방어용 유도 로켓인데요. 네. 이 비궁이라는 무기를 그 미국에서 이제 7월에서 8월까지 림팩이라고 하는 그 훈련 실시가 되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국산 무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네. 했어요. 그 인수 마무리 절차가 이제 3분기 때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군과의 협력,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의 전반적으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입니다. 근데 네. 이제 자,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3개월 정도 약간 하향 박스권을 좀 그렸어요. 특히 이제 그 6월 달에 이 하향 박스권을 뚫어서 이때 이제 장대 한 봉이 남으로써 지금 신고가 부근이고 요런 그 기간 조정 구간을 또 줍니다. 그러면 네.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요 수준이 한 1,018만 원 이하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딱 그 조정을 좀 네. 어느 정도 받고 상당히 좀 매수 시점에 돌입한 그 종목이 있으니까 제가 꼭 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계 이명웅 심우재 고수님의 kok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심우재 대표님의 대박날 kok사주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알려주시죠. 예, 이 업체는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조까지 가려면 조금 힘을 좀 내야지 네. 되기 때문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번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주 매출 품목은 이 초고압 변압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AI 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그 변압기 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4년 내지 5년까지 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별 수주를 하는 겁니다. 네. 공급자 우위가 시장이 전개가 됐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외에도 이제 유럽 쪽의 수출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해외 수주 비중에서 유럽이 거의 4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슈퍼사이클도 왔고 또 수주도 견고한데 또 다른 호재가 있을까요? 예, 이제 그 기다리던 이제 설비 투자, 케이펙스라 그러죠. 자, 이게 발표해서 이제 향후에 추가 성장 기대감이 이제 확대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월 12일 날 약 1,000억 원의 그 설비 투자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고압 변압기의 생산 능력을 자, 이제 현재 기준 대비 40% 정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늘렸고 특히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이 향후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투자 발표가 중요한 게 자, 미국 법인이 그동안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이제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는 건 뭐다? 이 미국 법인의 가동이 완전 정상화가 됐다. 장기 업황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힌트 한 방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또 장점이 있나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방 힌트인데요. 네. 자, 인적 분할로 이 전력기기 부분의 재평가가 기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회사 이제 사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기기 변압기가 이제 주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건설 사업부가 있어요. 건설. 건설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 전력기계 업체인 HD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할인을 좀 밸류에이션상 받아왔고 주가 상승폭도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네. 기업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전력기기 사업 부분과 건설 사업 부분을 쪼개는 그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요. 이 건설 부분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력기기 부분만 가치가 새롭게 이제 부각받아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주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변압기 업체들이 다 상반기 때 좋았어요.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쭉 올랐습니다. 이제 5월부터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뭐 악재가 나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특히 고점 대비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떤 그 매수 시점으로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다음 지지선이 한 30만 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31만 원에서 한 28만 원 구간. 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샀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전고점이 47만 원입니다. 네. 저는 충분히 최소한 이제 그 정도까지는 트라이 할 수 와.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뭐 자연스럽게 40에서 5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매도 포인트는 앞으로 제가 이제 미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재 고수님의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즉 매도를 잘해야지, 즉 손절은 짧게 하고 익절은 좀 길게 가져와야지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좀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국내 시장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매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즉 시간의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차트에는 이제 실적 등과 같은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주가 반응이 수급을 통해서 이제 먼저 나타납니다. 즉 실적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차트는 펀더멘탈을 선행해서 이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는 그만큼 이제 매수와 매도의 힘이 강하게 부딪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누가 이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가 바로 주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7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오후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 그 중에서도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는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매물대가 쌓였다. 즉 추후에 이 고점을 벗기지 못하면은 여기는 바로 고점일 개연성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실적이 2분기 때 또 고점을 치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즉 차트는 펀더멘털을 선행해서 미리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들 건데요. 자,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불과 2달 만에 거의 대여섯 배 가량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 21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그 중에서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이 발생해서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매도의 예술은 언제냐면은 일단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일봉 자체가 장대 음봉 또는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린 그런 봉이 생기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매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